싸이월드는 2000년대 대표적인 SNS 플랫폼입니다. 2000년대 미니홈피를 필두로 SNS 트렌드로 자리 잡았죠. 이런 싸이월드가 현재 잊혀지고 사실상 폐업을 맞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싸이월드는 1999년 서비스를 오픈하였습니다. 하지만 1999년에는 프리첼, 다음 등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결국 운영 폐쇄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위기에 몰리던 싸이월드는 기업의 사활을 건 프로젝트로 미니홈피를 만들게 됩니다. 프로젝트의 완료 후 2002년 프리첼의 유료화 선언으로 대규모의 인원이 싸이월드로 유입이 되었고, 이 기회를 발판으로 싸이월드는 본격적으로 발전이 됩니다. 본격적인 발전이 시작된 싸이월드, 그 후 SK 계열사의 SK 커뮤니케이션즈에 인수가 되며 대기업의 든든한 지원 아래 싸이월드는 2000년대 여러 SNS를 제치고 당당히 SNS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트렌드의 선두주자가 된 싸이월드는 SK 계열의 포털 사이트 네이트와 메신저인 네이트온의 영동을 바탕으로 거의 모든 젊은 층이 싸이월드를 하며 엄청난 가입자를 보유하게 되는 기염을 보여줍니다. 가입자들은 싸이월드 내에서 각자의 미니홈피를 도토리를 구매해서 미니홈피를 꾸몄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친구들은 일촌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일촌이 많고 조회수가 높은 싸이월드의 인기 스타는 연예인 부럽지 않은 인기를 누렸으며 선망의 대상이었죠. 그렇게 수많은 싸이월드 인기 스타와 트렌드를 이끌던 싸이월드, 그 인기의 비결은 SK 계열사의 든든한 재정과 서버 지원, 그리고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한 아기자기한 미니홈피와 일촌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싸이월드의 인기의 비결은 이후 싸이월드의 치명적인 단점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2003년 SK 커뮤니케이션즈로 인수가 된 싸이월드. 인수 이후 싸이월드는 고질적인 문제이던 서버 안정성이 개선이 되고 든든한 재정 지원군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수 이후 균열이 발생하게 되죠. 바로 기존의 싸이월드를 이끌던 창립 멤버들이 해산이 된 것입니다. 기존의 싸이월드 창립 멤버들은 SK 커뮤니케이션즈로 인수가 되면서 기획, 디자인, 개발팀장이 네이버로 대거 이직을 하게 됩니다. 결국 SK 계열사의 인수로 인해 기존의 창립 멤버가 없어졌기 때문에 싸이월드를 잘 알고 전도주의하는 항해사를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후 싸이월드는 시대의 흐름을 잘 만나 순항하였지만 현실에 안주하였고,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급변하는 시장에서 페이스북이라는 암초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침몰하게 됩니다. 만약에 싸이월드가 페이스북을 만날 때 기존의 창업자와 창립 멤버가 있어서 싸이월드를 잘 이끌어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싸이월드는 우리나라 검색 엔진에서 구글을 이기고 있는 네이버처럼 페이스북을 견제하는 우리나라의 SNS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싸이월드는 2000년대 PC 보급에 따라 순항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SK 계열사의 포털 사이트인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도메인을 네이트를 밀어주기 위해 갑자기 합치는 등의 잡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싸이월드의 PC 시장의 활성화와 SNS의 선점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야흐로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고, 시대는 급변했습니다. 하지만 싸이월드는 스마트폰의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의 흐름에서 페이스북, 트위터 등은 오픈 SNS 플랫폼을 내세워 점차 점유율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시기에 싸이월드는 서비스가 10년이 되도록 도토리 서비스인 음악, 배경 스킨의 서비스만 더욱 넓히며 도토리 구매를 더욱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싸이월드는 오픈 SNS 기반인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다르게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한 폐쇄적인 SNS 플랫폼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싸이월드를 가진 SK 커뮤니케이션즈는 경영 구조상 모 회사격인 SK텔레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스마트폰의 흐름에 맞춰 싸이월드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했지만 KT가 SK텔레콤보다 먼저 아이폰을 판매하자 아이폰용 싸이월드 모바일 어플을 만들지 않는 어이없는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PC 메신저의 최고 점유율을 가졌던 네이트온이 스마트폰의 메신저의 기능을 할 수 있었지만 SK텔레콤의 문자 수익이 줄어들 걸 생각하며 결국 추진을 하지 못하였고, 그 동안에 카카오톡이 스마트폰 메신저를 점령하게 됩니다. 여기에 싸이월드 추락에 결정타가 생기게 되니 바로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개인정보 해킹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사용자 3,500만 명의 개인정보 해킹이 되었으며 사용자들의 엄청난 신뢰 하락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유저는 네이트온과 싸이월드보다 무료로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그리고 모바일 메신저는 카카오톡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2000년대 SNS 시장을 점령하며 선점 효과를 툭툭히 누리던 싸이월드. 하지만 스마트폰의 흐름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페이스북과 트위터에게 결국 싸이월드는 점유율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 후 싸이월드는 2013년 미니홈피를 고해상도로 변경, 2015년에는 싸이 홈 서비스 등 여러 시도를 하게 되지만 이미 글로벌 기업인 페이스북과 트위터에게 점령당한 SNS 시장을 다시 돌려놓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싸이월드는 2020년 폐업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역사의 한 페이지로 우리들의 추억으로 남기게 됩니다. 만약의 가정이지만 싸이월드 인수 시에 초기 싸이월드 창립 멤버를 전부 품고 스마트폰의 시대를 맞이했다면, 그리고 싸이월드와 네이트온이라는 SNS와 메신저를 가지고 스마트폰 시대에 발빠르게 대응을 했다면 현재는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